자, 내일이면 이제 훈민정음 반포 571호를 맞이합니다. 최근에 외래어가 오남용되고 있고요. 비속어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한글 파괴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내일 한글날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한글의 참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네. 최용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내일이 이제 한글날인데 꽤 오래됐네요. 571호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일단 매년 뭐 한글날에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내일은 어떤 행사가 좀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우선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네, 한글날 전야제가 있습니다. 예. 마음을 그려내는 빛 한글이라는 주제로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내일까지 각종 전시 또 뭐 서체 또 그 학술 행사 이제 글씨를 써주는 거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시회들이 각 기관에서 있고요. 전국의 국어문화원이 한 20군데가 있는데 예. 거기서도 지금 행사가 열리고 방금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울산에서 또 일주일간 그 외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좀 연구원님 보시기에 여긴 딱 가보면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건 뭐 광화문에 지금 오늘하고 내일 그 행사가 여러 군데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 30여 군데 그 행사장이 있으니까 거기 가보시고요. 내일 그 학술 행사 이번 주에 학술 행사가 그 서울 역사박물관하고 그 다음에 서울 시민청 이런 것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이번 한글날 경축시 그 식순 나온 걸 보니까 눈에 띄는 게요. 과거에는 이제 애국가 제창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우리말로 쉽게 풀어 적었습니다. 애국가 다 함께 부르기 등 이제 기존에 딱딱하게 한자로 쓰던 관행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니까 쉬워요. 왜 그동안은 이렇게 하지 못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번에 시작하게 됐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의식이다 보니까 조금은 무겁고 딱딱한 이제 그런 것들일 텐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식은 여는 말인데 늘 저는 행사장을 이렇게 갔습니다마는 제일 제가 거슬렸던 것은 훈민정음 서문 봉독. 이 봉독이란 말을 그 관람객들을 뭐 낭독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이렇게 하고요. 경축사 이것은 축하의 말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폐식도 역시 닫는 말 이런 이렇게 지금 고쳐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어리석은 백성이 뜻을 펴라고 창제한 세종대왕님의 어떤 훈민정음이 그런 뜻인 건데 이것에 담긴 어떤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젊은이들은 또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시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 때 이것을 이제 백성의 문자, 실용의 문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술적 가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하면서 훈민정음 속에 보면 여러 가지 그 도형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하 대칭이라든지 좌우 대칭이라든지 이런 그 도형의 원리에서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체 구조. 그 특히 모음에서 보면은 천지인 같은 데에서 아가 되고 어가 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예술성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그 멋글씨라고 하는데 캘리그래픽이라고 들어보셨죠? 거기서 이제 예술성을 그 학자들이 발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오늘 그 문화상품 넥타이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한글이군요. 그 써 있는 게. 산유화에 꽃이 피냅니다. 꽃.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실용적인 그런 상품으로 개발이 되고 디자이너 혹시 이상봉 씨 아시나요? 그분이 이제 한복에 거기 이제 한글을 집어넣는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찬사를 받고 있고요.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폰트, 글꼴 이런 부분에서 그 예술적인 것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상 아이템에 한글 들어가면 좀 촌스럽고 딱딱할 것 같다 생각인데요.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그냥 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신 겁니까 이게? 인사동에 가면 아주 저렴합니다. 2, 3만 원대 넥타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훈민정음을 백성의 문자, 실용적 문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뜻에는 이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글 창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봤을 때요. 일반 백성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뉘었나요? 우선 훈민정음 이전에는 우리 사회가 이제 양반 사회다 보니까 예. 문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어떤 특정 계층만 문자 생활을 했었는데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는 세종대왕은 과거 시험, 특히 이제 그 서리, 이과 이런 데에서는 과거 시험에 훈민정음 과목을 넣도록 했고요. 예. 그 별전, 그 우리가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돈다에서 나왔는데 네. 이 별전을 세종이 만듭니다. 효제예의라고 하는 이 별전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요. 특히 이제 불경 언해 이런 언해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또 그 언문 상소라든지 서찰, 언간이라고 하는데요. 편지글을 이렇게 한글로 쓰는 말하자면 이 백성들이 문자 생활을 하면서 수준이 상당히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 걸그룹 뭐 이름도 그렇고 상호 등도 그렇고 네. 최근에 외국어가 범람하고 있다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지나치게 말줄임 현상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렇게 냉면집 가면 뭐 비냉이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냉 이런 정도는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줄임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것도 말을 줄였나 싶은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본래 이제 소통의 수단이니까 예. 경제적인 원리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너무나 줄여버리면 이게 소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령 뭐 그 엄친아 들어보셨나요? 엄친아. 네, 네. 조금은 뭐 좀 굉장히 엄마, 네. 네. 친구 엄마라든지 이런 이야기고요. 엄마 친구 아들. 네,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똑똑한 친구들 굉장히 네. 잘 나가고. 예. 네, 듣보잡 뭐 지금 이런 말들. 또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저 첫 번째 네. 무지개 매너인데 이게 띄어읽기를 뜻에 따르면 무지개 매너 이런 예. 식으로 읽어야 무지개 될까요? 매너라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예. 무지하고 개매너라고 하면 굉장히 좀 느낌이. 그 연구관이 제 그렇죠. 6개 중에 예. 다 보시면 알겠습니까? 저는 한 반 정도만 연구하시니까 좀 그래도 좀 알고 계시죠? 저희는 이제 예. 신화 조사 때문에 저런 것을 보고는 있는데 저런 것을 사전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예. 저런 것을 보면 저희가 이제 소통에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단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세대하고 네. 기성세대. 그래서 저런 것들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심지어는 저는 그 자기 엄마를 그 고3 학생들이 마음충 이런 말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게 마음충이라는 말. 예. 마치 그냥 이제 벌레 취급하듯이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속한 뜻이 들어있거나 안 좋은 좀 부정적인 뜻이 그렇죠. 있는 건 이런 좀 게. 문제가 있을 예, 텐데 예. 기본적으로 아까 뭐 세젤리 같은 거, 네. 세상에서 제일 뭐 예쁜 뭐 세젤리, 세젤귀 이런 뭐 요즘 SNS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젊은이들의 부분, 예. 그 입장에서는 또 이런 그렇죠. 신조어들을 모르면 오히려 뒤처진다, 또 아재다 트렌드에 예, 이런 민감하지 생각이다 못하고. 보니까 오히려 이런 걸 공부한다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저는 이게 그 유행 현상 예. 그러니까 뭐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고는 하는데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크면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일종의 이제 우리끼리만 통하는 은어라든지 네. 예. 약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마도 그런 종류의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기들이 거기에서 이제 뭐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공부를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 신조어 현상이 계속 넘치다 보니까 세대별 소통에 단절 올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이를 두고서 의견이 좀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소수 문화다 존중해줘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한글 훼손이 분명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연구하시는 분께서 보실 때는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지요? 아무래도 이것은 지금 그 언어가 소통의 도구고 또 우리 문자가 이제 말을 적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한다면은 서로가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저희가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사회 현상을 반영한다라고 본다면 아주 나쁘게만은 보지 말고 기성세대들이 좀 이해하는 그런 자세는 필요하고요. 또 신세대는 가능하면 그런 것을 조금 더 줄여보는 네.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원님은 SNS 하십니까? 저도 뭐, 예. 뭐 카톡이라든지 또 문자 이런 데서는 그 정도 하시지만 예. 이제 뭐 따로 게시글을 올린다거나 이런 건 안 하시는군요. 그런 건 안 하고 이제 질문이 오면 이제 답을 좀 하고요. 그래요. 특히 이제 대학에서 강의할 때 네.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렇군요. 이제
답을 합니다. 예. 이게 언론에서도 우리말 변형이 심각하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언론은요, 어쨌든 이제 사회의 거울이고 또 사회의 어떤 빛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가끔 보면은 이게 이제 자막이라든지 또는 작가가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가끔 보면은 이 그 어간만을 가지고서 이렇게 풀이하는 거예요. 가령 뭐 부끄럽다를 뭐 부끄부끄라든지 또는 그 뭐 꿀벅지, 왕민망 네.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죠 그런 것.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예능 프로그램. 또 뭐 드라마 제목에 썼나요? 뭐 착한 남자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그 맞춤법을 또 어긴 이제 그런 네.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유명한 특정 방송사에 저기 했는데 그 군대 용어로 그 말입니다 같은 거. 뭐뭐 뭐뭐 말입니다. 휴가 가지 말입니다. 이게 적당히 맞질 않거든요. 어순이 안 맞는데 그런 것을 쓰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렇죠. 그런 종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드라마에서도 유명했던 얘기잖아요. 예, 뭐뭐이지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하다 예, 보니까 또 이제 그렇습니다. 유행처럼 또 번지면서 그렇죠. 잘못된 번지고요. 왜곡된 말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예. 그 줄임말이나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뭐 신조어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말 속에 남아 있는 그 일본어들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게 일본어인지 우리 고유어인지를 모르고 젊은 세대들은 그걸 쓰고 있는데 가령 뭐 어른들이 뭐 기스났다 또는 예. 무슨 뭐 그 만땅이다 뽀록났다 뭐 나시 이런 말들을 이게 일본 말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쓰고 있어요. 주변에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많이 어떤 듣죠. 이게 뭐 구라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땡깡 뭐 부린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죠. 문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벌써 광복된 지 이렇게 뭐 한 70주년 이렇게 돼 가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우리가 그래요. 버려야 만땅이란 말은 저희가 그 주유소 같은 데 가면 주유소 가면 많이 있죠. 얼마나 예. 만땅 얘기하는 저는 항상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하고 있어요. 아니 얘기를 들으니까 예. 이제 말씀해 주시는 예시들이 저희가 일본어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죠.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네. 경우도 많았을 거란 생각이 습관적으로. 듭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표현을 알려주고 널리 좀 이렇게 퍼뜨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교육부에서 한글날을 앞두고 교과서에서의 어떤 외국어와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좀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도 지금 그 교과서 심의위원으로 제가 한 뭐 20-30년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도 현재 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교과서 속에도 지금 그 외국어와 그 일본식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가령 그 게스트 손님 해도 되거든요. 네. 그다음에 게스트 하우스 같은 거 같아요. 예. 그다음에 칼 해도 되는데 라이프. 예. 이게 지금 그대로 교과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름선 해도 되는데 절취선. 절취선. 네. 자름선은 가게가 사실 자름선보다 절취선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익숙하긴 하네요.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게 해도 되는데 매장이라고 매장도 합니다. 예, 예. 그러네요. 뭐 내다 이런 거 치르다 이런 것을 지불하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지금 교과서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낸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이고 저도 이제 그런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저희가 하다 보면은 이런 어떤 그렇죠. 일본식 표현이 많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네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오늘 이 시간이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말 지킴이 역할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사람들이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잘못된 언어들을 사용했다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2008년에 처음으로요.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국보급 문화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에 대한 그 소유권 공방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제가 오늘 갖고 그런 오셨군요. 질문이 예.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게 훈민정음 이게 그 안동본입니다. 1940년. 그러니까 지금 한 곳만 남아 있다라고 하는 지금 간송미술관에 있죠. 성북동에. 네. 거기에 남아 있는 이 책인데 이게 30석장으로 돼 있거든요. 30석장으로 돼 있는데 이거 좀 상태가 그 영인이라고 하는데 영인된 거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인쇄를 한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뭐, 이제 그렇죠? 뭐 이제 재발행된 거죠? 그렇죠. 예. 이제 재발행을 한 건데 이거보다 2009년에 2008년에 그 발견된 것이 상주본인데 상태가 더 좋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요것이 지금 한 분은 그 책 주인은 고서점 그 조 씨라고 하는 분은 자기네 집에 있는 서점에 있는 것을
그 배씨라고 하는 분이 가져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배씨라고 하는 분은 자기는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소송이 걸렸는데요. 금액이 엄청난데요. 뭐 1조 원의 가치라고 하는데 뭐 상태는 좋으니까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금 이게 소송이 걸려 있어서 민사 소송에서는 조 씨라고 하는 분이 이겼습니다. 네. 이게 자기네 서점에서 가져갔다라고 그러고요. 형사 소송에서는 배 씨가 이겼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없다. 근데 중간에 2012년도인가요? 그때 예. 이제 조 씨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나는 국가에 헌납을 하겠다, 기증하겠다는 거죠. 근데 2013년도에 조 씨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배 씨라고 하는 분은 형사소송에서 이기고 풀려나 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불에 타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이제 이게 그 화재 사고가 났는지 저희로서는 없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럼요?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배 씨라고 하는 분이 밝히기는 이 책은 보관하고 있다. 근데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를 지금 밝히질 않고 있거든요. 불에 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러면?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이 그걸 보관했던 집이 불이 났는데요. 이게 이제 그 마침 자기는 없었는데 어머니가 집에 계셨는데 어머니가 화상을 입고 이것은 이제 자기가 어디 꽁꽁 숨겨놨을 텐데 그 중에 일부가 탔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일부 몇 장이 탔다라고 하는데 아직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저희로서도 좀 그렇다면 답답하죠. 이게 환수가 이루어지긴 해야 될 텐데 뭐 가능할까요? 어떤 식으로?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뭐 소송 중이긴 하지만 그 제가 보기에는 이 그 배 씨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을 설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저 문화재청에서는 반환 소송을 지금 제기를 했거든요. 2015년도에. 예. 그래서 저는 그 배 씨라고 하는 분을 좀 설득을 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주면 국가는 또 이분을 잘 설득하면 이분이 국가에 좀 기증을 하지 않을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개인적인 소유도 되지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또 자산이 될 수 있고 더 크게는 인류의 자산이 될 수. 이 책은 지금 문자가 기록된 것은 지구상에 한 권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류의 자산이라고 본다면 저는 언젠가는 이게 국가가 좀 소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얘기해 주신 인류의 자산일 수 있는 국보급 한글 문화재를 둘러싸고 지금 9년씩이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더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연구관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말, 우리 글 제대로 쓰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의 제가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혹시 그 가져오셨나요? 최현배 선생님 아십니까? 외솔 아까 저 울산에서 그분이 이제 한글이 목숨이다라고 하는 직접 친필로 쓰신 거죠? 친필로 쓰신 겁니다. 친필로 쓰셨는데요. 외솔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말은 민족의 상징이고 민족 문화의 근본이며 기초가 된다. 민족 생활의 힘이 된다. 한글이 목숨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주시경 선생님은 말이 바르면 나라가 바르고 말이 그르면 나라도 그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정신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갈고 닦을 때 빛이 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말을 아끼고 사랑할 때 우리 말은 더욱 빛이 난다. 저는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좀 더 가치 있다 생각을 하고 쓸 때마다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의 말이 또 그 사람의 인성을 비롯해 모든 것을 조성할 수 있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제 대중 앞에 서시는 분들 말 조심 좀 언어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애쓰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글달을 맞이해서 한글의 참 의미를 우리 최용기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